벨카에서 운영 마케팅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를 맡고 있는 박상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 결과값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게 대부분 커피 측정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존하는 커피 측정기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벨카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벨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이걸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하면 대표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관련 업계 일 시작할 때 처음 보셨잖아요, 저를.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로스팅 업계에서 그 프로파일러가 처음에 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거부감을 가졌었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결과가 관리되고 품질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이제는 보편화됐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 추출 쪽에도 가능하다. 추출 쪽에서 그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효율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추출 과정을 관리하는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머신의 압력, 머신의 유량 같이 머신에서 측정되기 좋은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스팅은 생두에 열을 주는 과정이니까 온도의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추출은 커피 성분을 끌어내는 과정인데 그 커피 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커피 측정기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과물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현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벨카를 한번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의하자면 그 용도로는 추출 프로파일러라고 정의할 수 있고 단순히 기능으로 얘기한다면 실시간 EC 농도 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벨카 포터 필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과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TDS는 커피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굴절계를 사용해서 측정하죠. 하지만 굴절계는 흐르는 액체의 TDS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 전도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EC와 TDS는 다른 개념이지만 커피에서는 대체로 TDS와 EC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EC 센서로 TDS 농도의 변화 양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VST사에서 브릭스 측정하던 굴절계로 TDS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SCAA에서도 오랫동안 이 EC를 사용했습니다. 커피의 TDS 농도를 측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커피를 완전히 건조시켜서 건조 전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즉, TDS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목적으로는 굴절계가 더 좋지만 TDS를 추정하기 위해서 EC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방식이고 특히 벨카의 목적인 추출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출 유량은 벨카 센서에서 직접 측정할 수 없고 블루투스 저울을 연결해서 신호를 받아옵니다. 이 EC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 플로우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그 상관관계를 더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EC 그래프가 급격하게 출렁거렸을 때 만약에 유량도 같이 흔들렸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채널링이었을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표는 특히 재미있는데요. 추출된 커피의 최종 농도와 최종 무게를 곱하면 그 커피 안에 들어있는 커피 성분의 무게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순간 농도인 EC와 순간 유량인 플로우를 곱하면 그 순간에 추출된 커피 성분의 무게가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총 추출된 커피 성분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커피 무게로 나누면 수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EC와 TDS가 같지 않고 실시간 측정에 따른 오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수율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EC 플로우로 최종의 수율이 어떤 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벨카 필터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 중에서는 금액이 비싸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금액이 비싸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포터필터에 대한 기능성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싸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포터필터의 귀예요. 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장착했을 때 동일한 위치에 장착을 한다고 하면 압력이 다르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인딩 할 때 분쇄도가 변경이 돼요. 도식량이 변경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귀가 다르면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금액 갖다가는 와,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다만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가 좀 뚱뚱해서 이게 장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죠? 네. 거기서 오는 이 불편함은 좀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봐도 더 저렴하게 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격 문제. 그리고 또 에스프레소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네.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지금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거잖아요.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름은 더 포털이에요. 저희가 이 포털을 개발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벨카 필터를 처음 개발할 때 이제 나중에는 브루잉용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벨카 필터가 판매되고 이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는 이 벨카 필터의 요 아랫부분 EC 측정되는 부분 구조를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요 아랫부분 구조가 사실상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브루잉도 될 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도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는 벨카 필터는 손잡이에 모니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핸드폰이나 패드를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턱이 돼서 쓸까 말까 하실 때 좀 귀찮으면 안 쓰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새 제품 만들 때는 이 제품 자체에 모니터를 두고 이제 간단한 확인은 하실 수 있게 한 거예요. 지금 벨카 필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벽이라는 게 있어요. 벨카 필터를 사용하려면 일단 이것도 충전을 해놔야 되고 패드도 충전해놔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좋아진 것 같고요. 아직 완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건 금액이 많이 저렴해진다. 그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금액이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모품이 없잖아요. 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사면은 거의 뭐 그냥 재구매는 안 하시겠네요. 여러 개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를 살 필요는 없다.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꾸준히 이용하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그리고 오후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한 번씩 측정을 해보는 거죠. 세팅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리고 뭐 환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눈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측정을 바로 해서 그거를 빠르게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일관된 커피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대, 3대 있는 것보다 사실은 한 대씩만 있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꼭 사서 현장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영상으로 보여주잖아. 왜냐면 결과물이 동일하다고 해도 그 과정이 다르면 맛이 아예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영상으로 해서 수없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저 비싼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렴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란 확신이 좀 서고요.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굳이 살 필요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에스프레소, 하나는 브루잉으로요. 에스프레소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90점짜리 커피를 하고 있는 분한테 95점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대표님 같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에스프레소는 정말 어떤 저항을 가지는 추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의외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불안정성 때문에 그걸 겪는 사람들이 작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비용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잘 나오다가 너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원두 납품처를 자꾸 바꾸는 경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냥 머신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너무 누적되면 직원이 교체되기도 하고. 직원이 교체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그런 것이 그냥 스트레스 문제에서 적당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용 문제로 이어지는데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고 계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가 모니터링이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희 가장 에스프레소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브루잉용을 만들 때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이제 에스프레소를 할 때는 의도치 않은 큰 채널링들이 막 휘청휘청 하는 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한데 브루잉에선 그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했는데, 브루잉은 트레이닝 하기 굉장히 좋아요. 전문가가 한 10번 연속으로 브루잉을 하셨을 때 그 그래프가 붙는 정도하고, 이제 저 같은 초보자가 애를 써서 하는데도 생기는 편차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브루잉은 이제 내 의도와 다른 것이 막 난리가 나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금 덜 재밌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 쉽게 이해되고 그 자기 트레이닝에 훨씬 좋더라. 이게 그 기능, 주요된 그 가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품이 나오듯이 커피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장 전체가요? 네. 벨카의 세상?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동화고 하나는 AI입니다. 자동화부터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 영역은 자동화될 수 없다, 혹은 자동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이미 많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떤 영역을 더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사람에게 맡겨둘 것인지 고심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에 맡겨지지 않는 영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감히 예상컨대 AI가 커피 영역에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AI가 인간의 단순 노동부터 대체하기보다는 창조적인 영역을 더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로스팅하고 추출하는 과정은 요리인데, 요리는 사진이나 영상처럼 창조적인 영역이고 고품질의 요리들이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특히 커피는 다른 요리들보다 AI가 먼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커피는 다른 요리들에 비해 매우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종류나 조리 방식이 다른 요리들처럼 심각하게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대체로 사용되는 용어나 방식들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된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고 만족스러운 맛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커피 전문가의 영역 일부를 AI가 대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벨카도 AI 기술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카는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서 이미 사용자들과 함께 추출 로그를 분석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출 안정성, 일관성 판단만 자동화하고 있지만 조만간 바리스타의 추출 로그 유형을 인식하고 그 추출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예상하고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산업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 벨카라는 브랜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벨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조금 모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의 시작이 좀 무모한 면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의미 있는 효용성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